총선 이후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전국민 기본소득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건데요. 기존 방식의 복지 정책들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최근 기본소득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빵을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여기에 다른 정치인들도 하나둘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현재로선 기본소득제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찬반 논의도 환영하지만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며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기존 복지 정책들은 어떻게 되는지 실효성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쟁점들과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대선의 또 이 핵심 주제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본소득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이 기본소득제가 뭔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로 사회의 어려운 계층만을 정말로 핀셋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보편적 복지를 한번 해봤어요. 아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란은 좀 있었지만 효과는 썩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예, 소고기 먹어봤잖아요. 소고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차, 3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자라는 말에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라리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최대 화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냐? 기본소득이라는 건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말고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를 가리지 말고 모든 국민한테 무조건 일정 부분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생활비를 매달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고 하니까 그걸 또 정부가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논의는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960년대. 미국,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제 유럽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프리드먼 교수, 토빈 교수 등에 의해서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한번 시험을 좀 해보자. 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시험을 해보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있다 없다? 아직 없잖아요. 아직은 없는데. 국가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주제가 나오면 한쪽에서 주장하고 한쪽에서 반대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장님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대상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건 특정한 몇 그룹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대선도 한 2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 어떤 정치 세력이든 이 아젠다에는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배경과 함께 이제 기본소득이 관심을 받는 배경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경제 체제 변화 또 우리가 어떤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하고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997년 IMF 경제 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장 좀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불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국이고요. 네. 저소득층들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요새 시대적 화두인 게 4차 산업혁명이니 뭐 AI, 인공지능 등등을 위해서 네.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던 일자리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게 아닌가. 우리 저 사회자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도 지금 사실을 좀 암울하긴 합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을 이렇게 설계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질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어떤 개념하고 다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AI가 저렇게 차다니. 열심히 합시다. 예.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면 사실 마다할 사람은 좋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는 소고기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나를 챙겨준다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보호받는다고 느낀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우리가 뭐 석유가 많이 나거나 알래스카처럼 뭐 천연가스가 펑펑 나거나 그러니까 우리 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제라는 게 5천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만 1년 정도 이제 모든 국민한테 월 10만 원씩 준다. 이건 얼마나 들까요? 얼마가 되나요? 60조 들어요. 60조, 10만 원씩 10만 원씩 주는데 60조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12달씩 주면 무려 180조 원이 듭니다. 근데 30만 원 갖고 최소 생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한 60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60 받아야죠. 그럽니다. 그러면 연간 360조가 든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매월 60만 원씩 주려면 1년 내 드는 예산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씩 그렇습니다. 360조 원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14조 3천억 원이에요. 이거 지급하자라는 데도 석 달 동안 찬반 논란이 참 심했는데 이게 조 단위, 100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예산을 보게 되면 512조 원이죠. 이 가운데 복지, 보건, 고용 분야, 이 복지 분야 예산이 180조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복지 예산 다 쓰고도 월 60만 원 주기가 조금씩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증세라는 겁니다. 증세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어느 부모가 자식들한테 빚을 남겨주고 싶겠어요. 지금 증세를 하지 않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후세에도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세 논란이 가장 큰 이 이제 기본소득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사모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기본소득의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증세 없어도 이거 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일부 시민단체입니다. 이번에 1인당 월 3만 원, 그러니까 약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준을 주면 일단은 증세 없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설명인가요? 이분들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입한 어떤 그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어떤 공공부조제도가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또 뭐 기초연금제도 또 뭐 아동수당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잘 이제 조절하고 또 이제 소득세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적절히 조세 체계를 조정하면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이분들 입장인데 좀 전에 이제 이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리 저희가 잘 그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조세 체계를 가다듬는다 해도 증세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기본소득의 취지가 변하는 어떤 사회경제 여건 하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안 되고 더 지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작은 용돈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뭐 아까 뭐 60만 원씩 월 지급하면 이게 36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512조 원이거든요. 여기에 다 돈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뭐 대상을 좀 넓히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좀 축소하면 그만큼 재원이 많아질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모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떤 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체 변하는 사회 체계 입장에서 어떤 다이나믹 동적인 접근으로 좀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참 철학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의 기본소득제 하면 좀 뭔가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이다. 이런 대명사로 지적이 되었는데 최근의 논의를 보면요. 지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논의에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서 좀 낯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진보와 보수가 지금 의견은 같은 듯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결은 좀 다르네요, 소장님. 맞습니다. 이 기본소득의제가 21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지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수십조, 많게는 적어도 수백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법인세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입니까? 8조 원이에요. 8조. 삼성전자 시총이 한 200조 원. 200조가 넘는데 지난해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8조. 물론 많이 낼 때는 16조 원 냅니다. 근데 뭐 디지털세도 좋고 구글세도 좋고 인공지능 로봇세도 좋은데 180조, 100조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기업 우리나라에 한 10개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걱정은 뭐냐? 이게 정치권의 화두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나중에 재원 때문에 안 된다더라, 사회적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더라, 은근슬쩍 빠질까 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인데 어쨌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그리고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 여야 간 혹은 진보 보수 간 이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그 진보 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을 기존의 복지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떤 완성된 버전으로 보는 거예요. 크게 일정 부분 정비는 필요하지만 기본 복지 틀 안에서 플러스 알파 여기다 추가로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자라는 아니고 보수는 약간 달라요. 기존 복지 체제를 완전히 좀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지금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만약에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이 돼서 기존의 복지 체계를 대체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원래 복지 주던 거를 또 빼서 기본소득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공짜라면 다다익선이죠.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좀 보면 기본소득제하고 복지정책과는 좀 별개다. 기존의 이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새로운 이제 어떤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사의 주장처럼 이제 올해 복지 예산 거의 한 180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월 20만 원씩만 전 국민한테 주더라도 이게 그대로 다 들어가요. 180조 원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복지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이제 이런 120조가 추가로 들어가는 월 20만 원씩 주게 되면 한 120조가 들어가는데 180에다 120하면 3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이제 지급하는 것이 기본 복지 체제를 수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이 기본소득제 역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한정된 200만 원이라는 재원으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100만 원을 주고 취약계층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지 말고 이재용 몫을 취약계층한테 200만 원으로 몰아주면 소득 양극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은 둘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은 2017년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경우 오히려 소득의 역진성, 소득 분배를 좀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분배에 어떤 역기능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게 우려라는 말씀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 복지 관점에서는 사실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는
이인철 소장 말대로 예.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고용보험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외향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잘 예. 구축해 놨는데 문제는 이 사각지대라는 게 이제 굉장히 넓습니다. 네. 뭐냐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프리랜서분들, 또 취약계층 저소득자영자, 예. 특고 형태 근로자들은 자기가 대기업 소속에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개인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문제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고용보험 수혜자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직하는 분들이 네. 좀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취약할 수 있죠. 취약한 분들이 예. 어려운 안정성이. 경제 환경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 보니 예. 기본소득 도입 취지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이분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작년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구조 한 5천억 대거든요. 예. 우리 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네. 단순하게 계산하면 물론 지금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니까 돈이 많이 들어야 되긴 하지만 네. 그 2배 정도를 쓰면 네. 그래도 20조 원밖에 안 20조 원 정도 쓰면 네. 웬만한 분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고용보험 쪽을 신경을 먼저 쓰는 게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니까 뭐 한 180조 원 쓰는 것보다는 뭐 2, 10분의 30조 원 쓰는 걸로도 네. 효과가 있다면 예.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뭐 국민연금도 있고요.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들에 또 허점이 있다면서요? 이게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갖춰져 있는데 사각지대 규모가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은 그래도 규모가 적은 편인데 네. 잘 됐다는 건강보험도 몇 년 전에 우리 송파 새우모녀 맞습니다. 사건 보시다시피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 어떤 지금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외형적으로는 잘 구축되어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게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네. 이분들이 가장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우리가 OECD 국 중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네. 사회보장 지출 또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일 낮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좀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나 뭐 고용보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논의해 볼 네.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아까 기본소득제가요 공식적으로 도입된 나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실험적으로 해봤던 나라들은 있었죠. 맞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은 이제 핀란드, 스위스가 대표적이에요. 이 핀란드의 경우에는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네. 만 25세부터 58세 장기 실업자 2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560유로. 560이라면 약 76만 원 정도. 예. 매달? 그렇습니다. 실업자니까 급여가 안 들어오잖아요, 생활비가. 예. 이분들한테 매달 지급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취지는 그거였어요. 자, 이 돈을 받고서 취업할 수 있는 노력, 일자리를 갖는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네. 했을까요?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같은 그렇습니다. 거군요. 국가가 구태여 생활비를 주는데 내가 노력해서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가만히 거예요. 있어도 월 80씩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의욕 고취가 안 되다 보니까 네. 2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예. 또 스위스는 2016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했어요. 예. 기본소득제를 한번 도입해 봅시다. 네, 기억납니다. 예. 모든 성인에 대해서 2,500 스위스 프랑이에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월. 모든 국민에게 300씩, 성인들에게, 모든 성인에게 주는 거죠. 나라에 돈이 300씩. 많긴 예.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 했는데 국민투표 와, 이거 결과가 진짜 어떻게 나왔을까요? 환상적인데 저는 찬성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반대예요? 반대예요. 예. 300씩 준다, 월 300을 이거야말로 준다. 조삼모사가 기본 되지 조건이 않겠어요? 있어요. 뭐요? 기본에 받던 복지 체계는 전부 다 축소합니다. 그것 좀 그러면 무섭다. 네. 그거 무섭다. 그래서 반대 아하. 의견이 77% 아하. 압도적으로 그렇군요. 많았어요. 예, 그렇겠네요. 예. 기존 복지 체제를 바꾸면서까지 실험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무섭네요. 않은 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조차도 이 보편적 복지는 소득의 분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일단은 도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어쨌든 지금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또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좀 다르잖아요. 인구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제도도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를 다 도입했지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는 계층들이 좀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지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많이 귀속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욕구에 대한 분출이 굉장히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제도인가 하나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빈곤선보다 더 낮은 절대빈곤선이에요. 생계급여라는 게 한 월 54만 원 수준인데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93만 명이 아직도 절대빈곤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인빈곤율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인빈곤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복지 재원을 좀 잘 쓸 필요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외형적인 어떤 틀을 갖춘 것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복지제도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인자 소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찬성이 많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서 우리 받아봤으니까 저는 결과를 이번에. 봤거든요. 이번에 받아봤으니까. 48대 42. 약간 찬성이 더 많았어요. 오차 범위 내지 네. 하지만 찬성 쪽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 조사는 그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5일이었습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결과인데 찬성이 48%. 반대가 42%였어요. 찬성하는 쪽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하는 차원이니까 동의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이거 국가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고 나중에 내 세금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도 찬성 의견이 51%,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이제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40%에 불과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효과가 이 리서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이렇게 돈 줘도 나라가 돌아가네라고 국민들이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기본 소득 같은 경우도 일회성 이슈에 끝나지 않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실현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시작됐다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거에 임박해서 아무런 검증조차 없이 그냥 확 이렇게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왜냐하면 복지제도는 불가역적이라서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게 한번 지급해도 괜찮네. 그러니까 두세 번 더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처한 현실들, 우리의 국가 재정 상태, 앞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저성장 추세에서 정부 재정 여건은 어떨지,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도입한 복지제도의 수혜 집단별, 계층, 소득 계층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이 뭘 걸까? 어떤 부분한테 좀 더 집중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다고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됐지만 93만 명이 절대 빈곤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분들을 우선 빈곤에서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세 가지가 돼요. 지속성, 그리고 이제 부의 재분배, 또 하나가 근로의욕 고취, 물론 뭐 재원 마련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